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둥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가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11월 거의 11월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한번 조정했다가 들어올렸다가 또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약 한 2개월 가까이 조정 이후에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나스닥은 S&P 500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조정 이후에 반등,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11월 달 고점까지 돌파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고 나스닥도 S&P 500의 뒤를 따라서 지금 이 전고점 돌파하고 이전의 고점 돌파해서 또 신고가를 내려고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강세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먼저 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7월 달에 4.5%에서 9월 달 4.25%로 0.25% 내렸고 10월 달에 또 0.25% 내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12월 달에 0.25% 내리면서 지금 3번 연속 FOMC 회의 때문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죠. 왜? 자, 이 인플레이션, 이 CPI가 이 예상치 대비해서 훨씬 적게 나왔다. 물가가 지금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거죠. 금리가 좀 싸지니까 이런 투자도 좀 더 활발해지는 거죠.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의 그런 그 고용도 창출이 되고 기업 실적도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호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증가한다. 주식시장이 호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M2 통화량. 이게 뭐 현금, 뭐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머니마켓 펀드 MMF 이런 거를 포함하는 이 광의의 지표인데 요게 M2가 이런 그 투자 자산에는 그 상승과 하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투자 자산이 상승을 하는 거고 통화량이 당연히 반대로 감소를 하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악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2016년부터 계속해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내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말 가파르게 지금 통화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한동안 2021년부터 한동안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통화량이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이 M2 통화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 자, 이 실적 자체가 2025년 올해는 지금 이 S&P 500의 EPS, 이 주당 순이익이 거의 271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300 거의 달러, 거의 310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이 EPS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14%나 증가한다. 보면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그 전에 올라갔던 비율에 비해서 좀 더 가파르게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 이유는 AI로 인한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이게 기업하고 실적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섹터는 뭐냐? 이 업종별 섹터인데 S&P 500이 평균적으로 거의 15% 가까이 이 이익 성장률이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IT,
IT 업종은 26%, S&P 500보다 지금 10%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26%입니다.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이 이 IT 쪽으로 몰릴 것이다. 그 IT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AI입니다. 왜?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AI 관련된 뭐 인프라주, 반도체주, 소프트웨어주, 피지컬 AI주, 뭐 생성형 AI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12개월 이런 이후에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하고 S&P 500 변화를 보시면 이게 주당 순이익 전망치예요. 포드 12개월 후에 주당 순이익. 자,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자, 이렇게 조정할 때는 S&P 500도 같이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둔화될 때는 또 S&P 500도 같이 조정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2025년 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 이런 특이상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지금 빠졌어요.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쑥 빠졌던 거고 지금도 보면은 계속해서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S&P 500 지수도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스닥도 높다. 그 중에서는 S&P 500 대비해서는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의 상승률이 S&P 500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나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2026년 미국은 엄청난 강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 S&P 500 기업들의 4분기 예상 실적을 보면 이익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출 성장률은 약 5% 내외, 수익성은 약 12%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흐름을 보면 뭐 IT가 가장 좋아요. 왜?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 회복세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 이런 섹터들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반면에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 이쪽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인데요. 지금 1등이 엔비디아, 4.58조 달러죠. 4.58조 달러. 그 다음에 2위가 애플, 그 다음에 3위가 구글입니다. 구글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3.8조 달러까지 올라왔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2등, 3등을 했었는데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지금 시가총액 3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AI 핵심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메타, 뭐 브로드컴, 테슬라,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부 AI 투자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주항공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죠. 우주항공 쪽도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 강세장이 올 건데 강세장에서 투자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있잖아요. 주도주를 매수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흐름에 같이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는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런 핵심 종목들 좀 설명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좀 조정을 했죠. 뭐 AI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는데 최근에 그로크라고 이런 추론 쪽에 특화된 그런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원래 엔비디아는 GPU를 통해서 이 학습 쪽이 강했는데 이 추론 쪽까지 더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 목표 주가가 막 250달러 가는 것도 있죠.
저는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지금 원래는 전통적으로 구글이 그 AI 쪽 강자였습니다. 과거에 그 알파고가 그 이세돌 프로하고 바둑을 두면서 이때부터 조금 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AI 쪽을 이제 키우지는 않았는데 그 오픈 AI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구글이 본격적으로 이 드라이브를 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이 제미나이라는 이 AI 모델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우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앞으로 구글이 이런 AI 쪽에서도 강자 중에 한 명이다. 구글은 AI뿐만 아니라 뭐 양자도 하고 있고 뭐 우주항공 쪽도 투자하고 있고 참 구글이 안 하는 산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그 워런 버핏도 구글에 엄청나게 좀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런 AI 거품론, 버블론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브로드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설계를 도와주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쪽도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일반 그 상용화된 범용 GPU는 엔비디아인데 이런 자체 칩 쪽은 브로드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여러분께 주봉을 보여드렸어요. 주봉, 일봉이 아니라. 왜냐하면 2024년 이때가 2024년 12월 달이고요. 지금 여기가 2025년 12월 달이죠. 자, 무려 1년 만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 동안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2024년 12월 달에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모멘텀은 FSD죠. 자율주행. 이걸로 인해서 내년 4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로보택시 전용 차, 이 사이버캡이 양산이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트럭, 테슬라 세미 요게 또 양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런 FSD 이외에 로봇이 있죠. 옵티머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 AI하고 로봇 관련된 이런 성장 모멘텀이 엄청나다. 라고 보셔서 이런 주가도 그동안 많이 눌렸다가 이제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다. 내년에 조금 많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입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지금 강조해 드리는데 왜? 이 팔란티어가 주도주기 때문이에요. 이 팔란티어의 이런 핵심 기술력을 따라올 만한 그런 기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쪽 분야에서 독보적입니다. 흔히 말해서 기업의 OS를 만드는 곳이라고 하죠. OS는 운영체제라고 하면 됩니다.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보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온톨로지 기술도 있고 요게 지금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인데 이게 앞으로 내년에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6% 정도 좀 빠져 있는데 저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이 정고점 돌파하고 또 신고가를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팔란티어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엄청난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SMC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죠. 파운드리. 지금 고점 대비 한 4% 정도 빠져 있는데 지금 이런 AI 반도체는 아직도 이 성장세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TSMC도 이 조정 이후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또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 업체죠. 지금은 이 HBM 이슈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는 그렇게 신고가가 안 나는데 마이크론은 먼저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램이라든가 SSD 이런 칩이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수급이 안 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좋게 보는데, 차라리 이 두 개 종목을 살 바에는 저는 마이크론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2026년은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의 강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호재. 여기에는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다.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는 거고, 그 다음에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들 자체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2026년도에는 강세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강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수익 내는 방법은 핵심 두조들을 매주해서 가만히 보유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가만히 보유하는 거.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강세장에서 고수익 내는 방법은 이런 핵심 주도주를 매수해서 가만히 보유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